지금 보시는 양쪽의 뇌에서 혹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건강한 뇌 상태이고 오른쪽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치매 환자의 뇌 상태입니다. 한눈에 봐도 치매 환자의 뇌가 건강한 뇌보다 훨씬 작아진 모습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뇌 건강인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가벼운 건망증도 치매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봐야겠지요.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심해지면 점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서서히 모든 일상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질병 치매. 그렇다면 이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억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치매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천천히 분해되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움이라고 말이죠. 지혜롭고 영특하신 분인데 예쁜 아기가 됐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다. 가장 슬픈 일이지 뭐 이 세상에서. 누구야? 누구야? 응, 누구야? 몰라. 치매 엄마를 부모님 모시는 사람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게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해요.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삶을 무참히 파괴하기에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히는데요.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일상생활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상태예요. 이미 영향을 줍니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노화를 막고 치매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신호를 보내옵니다. 특히 두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뇌가 고장나면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군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명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고 임상치료에 참여했다는 환자.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네. 괜찮으셨죠? 네. 약을 쓰다가 우리가 거기에 이제 출혈 위험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했었잖아요, 그죠? 출혈성 병변으로 인해 잠시 임상치료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하얀 거 있죠. 이게 이제 미세 출혈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침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것도 있었고 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가 지금 더 생겼던 거예요. 그런 출혈이 될 만한 그런 소인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약을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증상이 진행 중이라는 치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개발되는 약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초기나 증상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츠하이머 병 자체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뇌를 파괴하다가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환자. 증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기억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혹시 날짜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날짜 생각 없이 왔는데 13일? 13일? 13일인가 모르겠다. 네. 생각 없이 다니까. 그럼 93에서 7일 빼면? 93에서 7일 빼면 90이죠. 네. 기대하는 마음과 달리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듯한데요. 네. 다시 거기서 7을 빼면? 카드를 자꾸 잃어버려. 재발급해줬는데 또 잃어버렸다. 재발급해줬는데 또 잃어버렸다. 그걸 알고 보면 다른 외투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약간 건방증처럼 이런 게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제 치매 검사를 일단 먼저 받으려고 했는데 받고
약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오셨어요. 진단 받으셨을 때 좀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내가 이게 뭐야 70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프죠 너무. 그리고 첫째는 자식한테 짐된다며. 그게 가장 슬프더라고요. 병들어가는 내 몸보다 앞으로 나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 치매.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노화로 인한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뇌 안에 그 비정상적으로 아밀로이드가 뇌 쪽에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특정인에서는 염증을 발현을 시키면서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뇌세포 안에 있는 골격을 이루는 타우 단백이 엉그러지면서 세포가 죽어가거든요. 이때를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신경세포 주변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이것이 뇌 전반에 확산하기 시작하고 뇌세포를 서서히 말라 죽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유발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베타 아밀로이드가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아밀로이드 단백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알파 분해 요소하고 감마 분해 요소가 이렇게 탁 잘라주면 얘가 물에 녹아서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몸으로 나가요. 근데 알파 분해 요소하고 베타 분해 요소로 잘리면 짧게 잘리지가 않고 길게 잘려요. 그럼 얘가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엉기게 됩니다. 이 엉기면서 독성을 가지면서 세포를 공격하다가 이게 더 많이 엉기면 뇌 안에 침착이 되죠. 이런 물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뇌 안에 염증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갱년기 이후로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나은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한 4년 전부터 방문 열고 나오면 나 왜 나왔지? 그 친구가 야 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깜깜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지? 얘랑 뭐 했지? 갑자기 무슨 생각하려면 아주 깜깜한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뇌파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뇌 기능에 문제는 없을지 현재 상태를 명의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먹, 손날, 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걸 10번을 이렇게 빨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주먹, 손날, 바다. 네, 다시. 간단한 테스트에도 어려워하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게 지금 전두엽 기능을 보는 검사들인데요. 우리가 집중력하고 이제 실행 기능이랑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처음에 하신 거에서 잘 못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 기능이 약간 퇴화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원래 전두엽이라는 게 제일 먼저 퇴화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부터 노화를 억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검사 결과 이미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군요. 가벼운 건망증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치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이 왔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기억력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죠. 그래서 최근에 했던 일들을 자꾸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데 오늘 아침에 뭐 했더라? 어저께 내가 뭐 했지? 저녁은 뭐 먹었지? 이런 증상들이 제일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시공간 능력이 같이 떨어지면서 길찾기 장애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생소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어떤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실행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 손상이 발생하면 다양한 장애를 불러오게 되죠. 전두엽이 망가지면 성격 변화와 행동 장애가 생기고 두정엽이 무너지면 방향 감각을 소실하고 후두엽에 손상이 생기면 시각 기능, 측두엽에 손상이 생기면 시각과 언어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해마가 손상될 경우 기억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우리가 새로 습득한 기억을 오래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억의 고착화에 이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잘 때 이 뇌가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이 해마하고 뇌 피질 부위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커넥션을 가지면서 이 새로 배웠던 기억들, 새로 얻어진 기억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 이 기억력이 현저하게 특히나 새로운 거에 대한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재앙, 치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좀 중증 이상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녁 식사를 제공해서 간식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센터에서 밥을 안 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이제 한 가지 예인데 뭐냐면 치매 중에 어떤 증상은 금방 했던 어떤 행위 자체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이제 단기 기억을 자꾸 이제 단기 기억이 이제 소실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손끝에 힘을 줘볼 거예요. 힘을 주고 딱 풀게. 힘 주고 밀었다가 풀고. 노화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 여기서 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두뇌를 자극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치아에도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다는군요. 저작 활동 자체가 또 뇌에 주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한테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준 쥐하고 딱딱한 음식을 줘서 많이 씹게 만드는 그런 두 쥐의 해마 크기를 보면 많이 씹은 쥐가 해마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씹어서 꼭꼭 많이 씹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치아 손상이 많은 사람의 경우 치매의 발병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년이 되면 살이 찌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비만한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도 상승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마다 비만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비만이 치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성인병이 치매와 연관되는 그런 이유는 성인병 자체가 심내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되고 이 심내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은 뇌세포를 먹여 살리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위축,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이 심하면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증가시키면서 치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장 씨는 가족들이 차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병들게 해 처참히 무너뜨리는 치매 때문에 보호자의 마음 건강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이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게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같이 돌봄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 서서히 증상을 나타내는 치매. 한번 걸리면 진행을 멈추지 않아 현대인들에게 공포의 질병으로 불리는데요. 앞으로 치매 환자의 수는 무섭게 증가해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병석에 누운 엄마를 돌보는 방송인 배현정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야, 이렇게 우리 엄마가 신생아가 됐어요. 엄마? 나 누구야? 내 딸. 어머, 웬일이야? 딸이야? 내 딸. 이렇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면 내 딸이라 그러고, 이제 나빠지면 몰라. 나 누군지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 이러면 막 갑자기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또 몰라 이렇게 하면 또 실망감이 오고. 이런 생활이 지속된 지도 어느덧 10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동반자가 있는데요. 예지 아빠, 얼른 좀 와봐. 왜 또 내가 필요한가요? 기죽이 엄마 좀 봐주지 이제. 지금 괜찮을 거야. 그래도 확인 한번 해. 아픈 엄마의 불편함을 살뜰히 살피는 일. 이제는 딸 배현정 씨보다 사위 김도만 씨의 손길이 더 능숙합니다. 네.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과가 반복된다고 하는군요. 기저귀 버린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 마늘 나올 때는 5개, 6개, 5장에서 6장. 이제 소변 대변 합쳐서요. 그 정도 양 나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기저귀가 찼었어요. 한 번 사면 500~600만 원. 저 화물 차로 사니까 다 찼죠. 엄마를 위해 기저귀를 마련해야 하는 순간마다 가슴이 저며온다는 배현정 씨. 그렇게 똑깡똑깡하고 기억력 좋고 그러던 분이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서 신생아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세월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구나. 아유, 이 소리가 저절로 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씻지도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건 언제나 사위의 몫인데요. 그동안에는 딸인 배현정 씨가 홀로 감수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쳤는데요. 그전에는 내가 이제 엄마 일이니까 저런 걸 안 보여주고 싶어서 혼자 하다 이제 남편한테 쭉 얘기를 했지.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그걸 이제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내 남편이 많이 도와주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 수술하는 거 내가 팔을 못 쓰니까 맡아버린 거지. 어디 고객님 불편한 데 있어요? 어? 시원해?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이제는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처럼 돼버린 엄마. 누구야? 여기 아줌마. 몰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들려. 내 사위. 사위는 알아보면서 저기는 몰라야? 그 서운한데요. 그거야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 아픈 속에서도 자기한테 더 그 씻기고 닦이고 이렇게 해준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건강하실 때도 사위를 이렇게 좋아했거든. 건강했던 시절 사위를 아들로 여길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 응, 장모님이라고 존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어머니 해가지고 어디를 모시고 가나 가면은 우리 애 엄마가 며느리인 줄 알아요. 다 진짜로. 어느 날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엄마. 방금 전까지 아이처럼 목 놓아 울다가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이제 자기가 응가를 했는지 소변을 했는지 이걸 모르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지. 점점 좀 심각해지셨던 거네요. 이제 여기서 뭐지 아빠 복지부야 뭐 거기서 나왔지 사람들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나왔어요. 등급을 받아야 돼서. 그랬더니 할머니는 A라고. 1등급. 1등급이라고.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나빠지는 장모님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날들. 김도만 씨가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고 나오신 건 뭐예요?
그냥 저기 장모님을 돌봐드리는 거하고 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거가 틀려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렇게요. 혹시라도 뭔 일 있을 때는 더 잘 보살펴주고 싶어서 사랑을 듬뿍 주고 싶어서 따게 됐어요.